2회 주관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에서 이거 25번 그 4점짜리는 아니지만은 자, 우리 이제 지금 최근 2년간 계속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PQ가 다시 만난다 해서 그럼 P의 위치와 Q의 위치가 같겠구나. 그래서 위치는 원래 정적분인 거 아시죠? 최초 위치 원점 확인해 주시고 정적분한 게 같은 그 시각을 구하신 다음에 그것만 구하면 되는구나. 그 시각만 구하시면 돼요. 이런 거 좀 잘 챙겨 놓으시고 항상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적인 문제들을 일단 많이 다 확보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점을 갖다가 보자 이런 얘기죠. 자, 26번부터 4점이 시작이 되는데 얘도 우리가 이제 매번 말씀을 드렸듯이 점화식에 관련돼서 뭐 점화식 나오면은 뭐 뚜렷하게 우리 할 거는 뭐야 대입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약간 이제 힌트 같은 게 뭐냐면은 여기 네 번째 항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n에다가 먼저 이제 4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서 네 번째 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A4가 뭐니 2분의 1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4가 들어가면서요. 그러면은 4에서 1 빠지니까 3까지만 곱하셔야 돼. 그래서 A1 곱하기 A2 곱하기 A3이다. 물론 A1, A2, A3를 모르겠어요. A인 거구나. 근데 이런 게 2분의 7이다. 그래서 결국은 요 세 아이는 이제 2분의 1 넘기니까, 그쵸? 2분의 6, 3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했는데, 또 두 번째 힌트가, 6이 있구나. 그럼 또 한번 n에다가 6도 한번 집어넣어 보아요. 그죠? 그러면 a에 6이, a6. 자,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이 들어간다면, 자, 1 하나 빠니까 a5까지만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a1 곱하기 a2 곱하기. 근데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a4, 그 다음에 A5. 네, 그쵸? 네, 요것이 이제 116이다. 그런데 이제 쓰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 고스란히 이게 담겨 있네요. A1부터 A3까지 곱한 게 3이었고요. 그 다음에 A4도 우리 알고 있었죠. 2분의 7이라고. 그쵸? 2분의 7. 그래서 A5를 물어봤구나.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만 하시면은, 그죠? 다 2분의 1 빼고요. 다 넘겨버리면은 A5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거니까. 실전에서 요런 거 만나면 아시죠? 대입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1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 아주 중요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정규분포 문제에서 핵심은 그 표 같은 걸 보면서, 그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요즘 추세는 그 표를 보면서 결국에는 확률을 구하더라도 정규분포의 핵심인 그 대칭성. 그 대칭성을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또 역시 최근 2, 3년간.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표가 없잖아. 표가 없으면 결국은 그림으로 대칭성을 확보하는 얘기야. 그래서 x가 따라가는 정규분포는 자 평균 30, 표준표차 4이고요.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짜리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x바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x바도 역시 평균은 동일하니까 3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 4로 나눌 거니까 여기를 이제 4로 나누세요. 그러면 4분의 16. 그럼 나누면 이제 4니까 표준표자가 2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 x바의 분포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두 개의 변수를 갖다가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쵸, 표준화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표준화를 때려버리면 평균 30 빼면 마이너스 8,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 가운데는 z 주시고요. 다시죠, 이거는. 그죠? 30 빼고 4로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i는 자, 프로바빌리티. 자, 22에서 결국 평균 30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c인데 거기서 이제 2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z가 되고 역시 24 더하기 c에서 30 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c인데 나누기 2 할 거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같으면 좋은데 그죠? 얘가 좀 더 크다고 하였으니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역시 요번 올해 그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정규분포 문제가 나온다면은 단순히 확률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어떤 대칭성을 물어볼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Z축이에요. 가운데 0 놓으시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분포가 있을 때 지금 이 빨간 아이는 정확하게 이제 마이너스 2부터 이거는 이게 정확하게 결정이 된 거죠.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뭐부터 보느냐? 일단은 여기 빨간색 아이가 이 간격이 1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제 한번 그게 이제 똑같은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한번 빼주세요.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C에서 작은 걸 뺀다면 이게 이제 플러스 8이 되고 빼기 C가 되니까 날라가서 2분의 2. 보세요. 간격이 1이죠. 여기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간격이라 그러면은 이제 비교가 잘 안 되니까 표 없이는. 그래서 이 파란색은 같은 간격, 즉 1 간격을 두고 얘보다 커지기를 바라는 확률을 제시하는. 예를 들어서 얘가 파란색이가 이런 식으로 자 간격은 1로 유지하면서요. 이렇게 이제 약간 오른쪽에 있어야 넓이가 좀 커지는 거죠. 예, 요렇게 즉 중앙에 가까워질수록 넓이는 제일 커지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여기서 이제 제일 작았던 요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C가 당연히 마이너스 2와 똑같으면은 이게 넓이가 똑같아질 거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제한 조건들을 잘 인지를 하셔라. 알겠죠? 2 넘기면 마사, 그러니까 8 넘기니까 4보다는 커야 되겠다. C가. 이해되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중앙에 가까워질수록 상당히 넓이가 커지다가 그럼 이제 1로 갈 수 있잖아요. 간격 1을 유지하면서 1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건 굉장히 크죠, 넓이가. 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요 빨간색의 넓이, 마 2부터 마 1까지는 실제로, 자, 1서부터 2까지 넓이도 똑같죠. 예, 여기 넓이도 똑같죠. 그렇다면, 적어도 요 빨강이보다는 커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더라도 딱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예, 한 요 정도 어때요? 요 정도. 보이세요? 네, 이 정도면은 이 빨강이보다 훨씬 큰 넓이가 되는 거니까, 즉 여기서 이 바운더리에서 제일 컸던 요 아이, 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컸던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C도 결과적으로 2를 넘어갈 수는 없겠구나. 아무리 커도 지가. 그래서 2보다는 작아야 그래야 좀 넓이가 좀 얘보다는 크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2 넘기고 4, 6 넘기니까 C는 10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통 범위를 구해보니 그러면은 4보다는 커야 되고 10보다 작은 거니까 자 만약에 이제 C를 자연수라고 하였으니까 제일 작은 거는 5겠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뭐겠다? 9겠다. 자 5, 9 자 이렇게 구합시다 라는 거죠. 어때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28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28번도, 자, 우리 어쨌든 그 수학적 확률로 이제 제시되는 문제이긴 한데, 상당히 문제를 잘 이렇게 융합해서 만드셨죠. 왜냐면은, 맨 처음에 여기까지는요, 3참수예요. 이거 3참수. 일단 공원 같은 거 뭐 이렇게 쭉 있다고 보시고, 3참수가 갑자기 역함수를 가져요. 야, 이거 개념이네.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3참수 미분하면, 자, 3x의 제곱, 2ax 플러스 b가 될 텐데 자 역함수를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증가 아니면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앞계수가 양수일 때는 증가여야 되는 거니까 얘들이 0보다 커야 돼요. 무조건. 근데 우연히도 2차다 보니까 우리 0보다 크다를 어떻게 해요? 판별식으로 했던 거죠. 가운데 짝수니까 4분의 t.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3b가 또 이게 판별식 헷갈리면 안 돼요. 판별식 어때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거 다 아시죠? 따라서 a제곱이 이제 3b 이하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주제 같은 거 던질 때 이런 조건을 구하는 수학적 확률 문제 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따지는 거죠.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쵸? 마찬가지로 이쪽도 앞에가 음수인 3차함수의 역함수를 가지려면 감소만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분해 주시고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 좋은 문제 같아요.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bx 빼기 a 짝수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이제 완전 감소만 돼야 되겠지. 감소가 된다는 거는 이 도함수가 0 이하가 된다는 거니까 0 이하의 개념도 결과적으로는 이래요. x축 밑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판별식이에요. 그쵸? 네, 판별식이 그대로 써야 돼.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 12a쯤 되겠다. 근데 얘가 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이거서. 그치? 이거는 감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고 따라서 어쨌든 b는 12a, b의 제곱이죠. b의 제곱은 12a 이하이다. 요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좀 어려운 게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허나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순서상이라는 것은 실전에서 쫄지 마세요. 순서상이라는 것은 한쪽을 고정시켜 놓고 이쪽을 따지는 거예요. 뭐 A가 뭐 0일 때, 뭐 1일 때, 2일 때 해놓고 무조건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확보하고 여러분들 정성만 있으면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따져보긴 할 건데 이제 어떤 확률인지 좀 읽어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는데요. 이들이 한 개, 여기까지 한 개, 3하고 4, 3하고 4는 두 개. 여기 잘 읽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들어있대요. 여기 보니까 진짜 3, 두 개, 4, 두 개. 나머지 것들은 1, 마일 하나씩 있네. 2, 빵, 2, 그렇네. 하나씩 있네. 이렇게. 이 개수가 지금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공들을 전부 다 같게 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다르게 보는 거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그어야 되고, 두 번 꺼낼 건데, 한 번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복원 추출이죠. 그러면 이제 전체 10개였으니까, 그 다음에 또 10개. 그지? 10개가 이제 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이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만들어 봅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A라는 A를 기준으로 해도 좋고 B를 기준으로 해도 좋고 막 해봅시다.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10인가 100까지예요. 그죠? 100까지 해놓고 경우의 수만 잘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지? 자, 이거 만족하는 조건. 그러면 A가 0이라고 쳐볼까요? 여기 숫자 중에 0이 있으니까. 그죠?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0이라고 해보면은 여기가 0. 그러면 0 이상이다. 뭐가? 3b. 여기가 0. 그러면 b 제곱이 0 이하이다. 그러면 b라는 값이 뭐가 돼야 될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죠? 어떤 수의 제곱인데 0 이하 미만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0밖에 안 되겠다. 그죠? b는 0일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한 쌍이 만들어지네요.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0이 그러면 이 안에 공이 몇 개 있네 이거죠. 보시면 0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 뽑을 때도 한 가지, 요거 뽑을 때도 한 가지. 1 곱하기 1 하면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별거 없어요. 다시. 그럼 이제 A가 0일 때 해봤으니까 1일 때 한번 가볼까? 물론 여기 마이너스도 있지만. 자, 1일 때 한번 가봅시다. 1 가면 1 이상. 그러면 3B. 그 다음에 여기 A가 1이면은 B의 제곱이 12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B 값이 0이면 되겠나? 0. 0이면 여기 만족하고요. 0이면 여기 안 만족하잖아. 그럼 이렇게 따지는 거지. 1이면 되겠나? 1. 1. 되네요. 1. 2 되겠나? 2는 4. 2, 3, 되네요. 2. 3 되겠나? 3, 3은 9. 그죠? 3, 3은 9. 여기 3, 3, 3은 9. 맞죠? 네, 되고. 이거 3, 3, 3, 3. 왜 그래? 3. 3인 거고. 그 다음에 4. 4도 있죠? 4 되겠나? 4, 4, 16. 안 되죠. 여기 걸리죠. 그죠? 16 안 되고. 자, 그러면은, 목 아파. 마이너스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마이너스, 근데 이게 여기가 1인데, 그죠? 1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안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는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1 뽑을 때 몇 가지 있어요? 1이 한 개. 여기 1 뽑을 때 한 개. 한 가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1 뽑을 때 한 개. 근데 2 뽑을 때도 한 개네요. 이것도 한 가지 있는 거죠. 자, 3 뽑을 때, 3이 중요하네요. 여기 1 뽑을 때 한 개. 그 다음에 3 뽑을 때 몇 개? 2개. 그죠? 요렇게.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수를 다 잡아놓는 거죠. 그러면은, 자, A가 0일 때 하고 A가 1일 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A가 2일 때 한번 가볼게요. A가 2일 때. 자, A가 2이면은, 여기가 일단은 2는 4. 4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3B. 여기는 이제 4가 되니, 여기 2는 4가 되죠. 아니죠. B 제곱이 2니까 24. 요거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다. 그죠? 진짜 힘들긴 힘들다. 그죠? 자, 그다음에 B를 한번 찾아볼게요. B. 그럼 B는 뭐부터 해볼까? 1 안 된다. 여기 걸린다. 그지? 그러면은 2, 3은 6, 2는 4. 된다. 둘 다 된다. 2, 3, 3은 9, 3은 9. 된다. 3. 그 다음에 4도 있지. 4, 3, 12. 여긴 되고요. 4, 4, 16. 된다. 그지? 2, 3, 4. 되죠? 여기까지? 2, 3, 4가 되고, 마이너스는 역시 안 되겠다. 4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가. 그랬고, 여기까지 다 계산했어요. 그럼 이제 경우의 수지, 경우의 수. 첫 번째 2 뽑는 방법. 2가 몇 개 있었죠? 하나. 그럼 두 번째도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2 뽑고 3 뽑는 거. 2가 하나. 그 다음에 3이 둘. 오케이, 이런 거. 됐죠? 자, 2 뽑고 4 뽑는 거. 2 뽑는 게 하나. 4 뽑는 게 두 가지. 요렇게. 그러면 A가 2인 경우가 요만큼 나오는군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가 3일 수도 있겠죠.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A가 3일 수도 있겠지. 그럼 이제 A가 3일 때 한번 해봅시다. A가 3이면은 3, 3은 9. 3B. 그럼 여기가 B의 제곱이 36.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럼 요걸 이제 맞춰주려면 또 따져보지 뭐. b가 1이거나 2면 안 되겠다. 그지? 말이 안 되잖아. 3 된다. 여기 등호 있으니까 b가 3일 때 3, 3, 9 되죠? 4도 되겠네요. 4, 32, 4, 46 되네요. 두 개밖에 안 된다. 음수는 역시 안 되고. 지금 현재 지금 그 a가 양수일 때만 쭉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3이 지금 두 개씩이거든. 두 개. 처음 뽑을 때도 두 개. 두 번째 뽑을 때도 두 개. 보고 추출이니까 네 가지. 그 다음에 3도 여기 맨 다음에 두 개 있었고 4도 두 개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네 가지. 자, a가 3일 때도 한번 다 따져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a가 이제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음수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들어가면은 1보다 3b가 크다. 이건 괜찮은데요. 여기 들어가면은 b의 제곱이 마이너스 12보다 작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어떤 수의 제곱이 마이너스 12보다 작아. 그쵸? 따라서 a가 음수인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안 따져도 되겠네요. 아, 좋다. 그럼 여기 있는 것만 합산해 봅시다. 여기까지가 1. 그죠? 요거는 몇 가지야? 4가지. 다음에 요거는 5가지. 요거는 8가지. 그죠? 그 이걸 다 합산하면 몇 가지냐 이거? 18가지냐? 18가지. 그런데 이제 아까 전체 경우의 수가 10 곱하기 10 100가지였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게 수학적 확률이니까 50분의 9가 되는 거죠. 정답이. 이해가시겠어요?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계적으로만 따질 수만 있으면 근데 이건 되게 복합적으로 이 중간에 이 과정 역함수를 가질 것 3참수가 역함수를 가질 것 이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챙겨보시면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죠? 네. 29번.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에서 도형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어차피, 우리 문과시험에서, 근데 이제 도형이 또 안 내기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그 삼각함수 쪽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 반드시 좀 챙겨 놓읍시다. 자, 일단은 문제 정확하게 읽으시고요. 같은 길이가 꽤 많죠. 여기서 A, B하고 이게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고 BC가 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 결국 이등변 삼각형을 낸다는 것을 우리 많이 했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라. 내린다는 것이고 여기가 3이고 3으로 쪼개진다는 것이고 맞죠? 예, 이런 보조선은 좀 추가해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성분 비수 위의 P에 대하여 만나는 점은 요거라고 하면 AQ 대 이게 요거 대 요거죠. 요거 대 요거 맞죠? 예, 근데 그것이 1대 3이기 때문에 보통 X 3X 자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Q가 나와 있죠. 예, CQ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3이다. 자, 그런데 뭔가 모르게 스타트가 잘 안 돼요. 왜냐면 AB의 제곱이라는 거는 6일인데, 그쵸? 6일이나 아니면 6일도 괜찮아요. 그쵸? 6일은 내가, 근데 여기서 느낌을 잡아줘야 될 게 제곱을 구하라 그래요. 굳이. 제곱, 어떤 길이 제곱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현적으로 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A. 그쵸? 그렇다고 하더라도, X, 요런 어떤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알기 힘들면 코사인 법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각도 좀 잘 안 보여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숨어있는 거 이런 거 좀 정리해 주세요. 원 안에 숨어있는 도형이 뭐냐면 내접사각형이에요. 요 내접사각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막 그림이 복잡하다 보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있는 건데 대충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마주 보는데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뭐죠, 요거? 그렇죠. 파마 세타죠. 파이마 세타. 요렇게 좀 약간 숨어 있지 않나. 근데 여기를 이제 세타로 놓으면 왜 좋냐면 여기도 세타지만 여기도 세타예요. 이등변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리고 바로 요쪽 각이 바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여기다 써놓을게요.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지금 요 커다랗게 좀 보세요. 커다랗게.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커다란 삼각, 요거 있죠, 요거. 이쪽 각. 이거 보이세요? 여기. 왜냐면 여기가 왼쪽이 세타니까, 오른쪽도 파이만 세타예요. 여기, 이만큼. 네, 여기도 지금 파이만 세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될 그 가장 주된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거 같아요, 이거. 두 글자. 그렇죠. 닮음이요. 네. 왜냐면, 지금 닮음이라는 건 각이 2개 이상 같으면 닮음이 무조건 여기 공통이라고 동그라미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커다란 삼각형 이거 보이세요? 네, 이 커다란 삼각형 ACP 하고요. 네, 약간 쬐깐한 거 보이죠? 요거 보이죠? 요거. 예. 요거. 요거하고 닮음이에요. 왜냐면 동글뱅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 큰 것도 동글뱅이. 이야, 이런 게 어떻게 잘 보이지가 않죠. 이해가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길이를 다 이렇게 확보해 놨으니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큰 거부터 가볼게요. 큰 거에서 a 대 4x 가볼게요. a 대 4x.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일 쬐깐한 거하고 제일 긴 거 한 거예요. 이퀄. 그럼 이제 작은 거 한번 가볼게요. 작은 삼각형. 그럼 여기 작은 삼각형에서 제일 긴 거 하고 제일 쬐깐한 거. 지금 여기 쬐깐한 거 썼으니까 x. 여기 제일 쬐깐하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긴 거. 물론 이제 정확하게 안 봐도 돼요. 이렇게 대충 느낌상으로도 하도 다 맞아요. 됐습니까? 그럼 요거 비례 쓰면 4x의 제곱이 a의 제곱이고 여기서 이제 둘 다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냥 루트 씌워서 이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x로 놨던 저 변수가 2분의 a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 문자로 통일감 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 닮음을 쓰면 이해갔죠? 그러면 여기 x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를 2분의 a로 만약 잡는다면 이제 우리 여기만 보죠. 요 삼각형 이거 보이시죠 이거? 그럼 걔만 떼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조금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왜 이래서 이걸 낸 거구나. 2분의 a고요. 여기가 3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쪽 각이 뭐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그래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어쨌든 우리가 AB를 A로 놨기 때문에 문제의 목적지는 A의 제곱이죠. 그럼 코사인 법칙을 막 쓰고 싶어지는데 아니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을 그쵸? 근데 이놈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뭐 이쪽 보실래요 대충 이쪽에서 보니까 어차피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는 게 A분의 3이었어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음수배니까 마이너스 A분의 3이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랑 마주보는 변 A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코사인 법칙 a의 제곱은 자 이건 이제 공식 다 정리하셔야 돼요. 요놈의 제곱 4분의 a 제곱 더하기 3, 3은 9 마이너스 2배에 넣어 그쵸? 그러면은 2분의 a하고 3 곱할 거고 마지막에 코사인 요놈 딱 들어올 건데 걔가 마이너스 a분의 3이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거는 a 같은 건 지워지고 여기도 2 같은 거 지워져서 실제로 이걸 정리하다 보면 4분의 a 제곱 더하기 9에다가 마이너스 2번 곱할 거니까 플러스 되고요. 3, 3은 9 이렇게 나오죠. 그럼 넘어가게 되면 여기다가 그러면 4분의 3a 제곱이 18 이렇게 그러면 a 제곱이 자 얼마가 나옵니까? 24가 나오죠. 그쵸? 네, 정답은 그냥 24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문제인데 좀 많이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보조선이라든가 닮음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건지. 그다음에 이제 닮음 봤으면은 이게 비례식 세우는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코사인 법칙까지 끌고 갔더라. 그때 코사인 세타가 실제로 나오더라. 그쵸? 여기 왼쪽을 보시면 이런 것들 소소하게 챙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30번. 대망의 30번입니다. 여기서는 여전히 뭐 어려운 문제니까요. 여전히 어려운 문제니까 양수의 3차 함수 그래프의 어떤 특이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접선이 매우 특이한 접선의 방정식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까지 좀 참고를 해 주십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천천히 해석하죠.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딱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결국 뭐 앞에 있는 뭐 18번이라든가 19번 그쯤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까지 또 공부해보죠. 그럼 여기까지 1단계 요 공부하러 갑시다. 어떤 3참수가 있을 텐데 대충 있을 텐데 그죠? 이걸 안 했군요. 자 있을 텐데 그 어떤 X축에서 받아 올렸을 때 미분 불가점이 딱 한 개라면 약간 그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 같이 종합적으로 읽어보세요. fx = 0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르다. 근데 그것 모두 다른 근들을 합해봤더니 1이었다. 이렇게 되려면
일단은 그림을 갖다가 그릴 때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이런 거. 왜냐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세 개 지나가 버리면 미분 불가점이 이렇게 한 개만 안 나오니까 이런 거 여기에 마이너스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올라오면 이게 뾰족한 점이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만나는 실근이 없다면 합이 1이 나오지가 않죠. 1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합이.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면 결국은 느낌 오시죠? 벌써 봤을 것 같아요. 접하는 상황이죠, 접하는 상황.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7조의 의도가 요거구나, 그죠? 이런 상황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그림이 될 텐데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두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미분이 안 되죠. 여기는 되고. 근데 요거 말고도 다른 근이 여기 하나 더 있다면 얘랑 더해서 1이 나올라. 그죠? 여기 2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 이제 약간 이제 비율이 되게 깔끔해지죠. 왜냐면 이 길이 자체가 3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 변곡점에서 한번 잘라주면은 한 칸 그럼 여기 0이 되고 변곡점에 잡히면 1이 되겠죠.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가 아닐까. 그 그래프의 개형은 여기까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문항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 요런 정적분이 보이시면은 약간 뭐가 떠오르니까, 그죠? 어떤 함수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빼고 나서 전적분을 한 거니까 만약에 이제 gx가 위에 있고 fx가 아래에 있다면 그때는 완벽한 넓이가 되는 거죠. 둘러싼. 맞죠? 두 함수에 둘러싼.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fx는 알겠는데 요건데 gx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읽어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큰 a에 대하여. 그럼 말 오른쪽에 대하여. 됐죠? 그 a, fa에서 접소대 방정식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들 좀 뭐 놓죠? 뭐 여기. 여기는 뭐 a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접소를 세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이런 게 gx구나. 좀 더 정확히 그릴까요? 좀만 더 가요. 왜냐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1에서,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쭉 잘라놓을게요.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A까지. A가 여기 있죠. A까지. 그들로, 지금 이제 GX 자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죠? 위에 있죠? 그 다음에 A가 아래 있고. 그래서 그들로 둘러싸 넓이가 되는 거야. 한 요만큼? 왜 여기까지 끝나는지 알겠죠? 마일부터 A까지만 가야 돼. 여기 딱 끊어줘야 돼. 이렇게. 됐어? 끊어주고 둘러싸 넓이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넓이가 무슨 값이 되고 싶다? 최대값. 최대가 되고 싶다. 이거 약간 좀 작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넓이가 좀 커질 것인가, 또는 A가 어디쯤에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A를 움직여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A를 움직이다 보면 언젠간 되게 특이점이 나오겠죠. 무슨 얘기냐면 A가 언젠간 이렇게 변곡점에 위치할 수도 있겠죠. 여기 A, 즉 A가 1일 때. 이런 게 이제 특이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변곡, 그리고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변곡 접선. 근데 변곡 접선의 성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지만은 우리 시험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접선을 그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뚫어버리죠. 이렇게 이쁘게 뚫어버리죠. 이렇게 됐죠? 뚫어버 가는데 그럼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 그 접선도 AA 여기 A까지는 딱 보면은 위에 있죠. 함수 fx보다는. 그쵸?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접선을 우리가 gx라고 했을 때 어때? 아까 그 넓이에 대비해서는요. 자, 마일부터 A까지 끊어봅시다. gx 위에 있고요. fx 아래에 있어요. 그럼 완전 넓이가 되는 건데 그 넓이가 이만큼이에요. 어때요? 이게 최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변곡 접선에서, 그러니까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경우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일 수도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최소죠. 음수 이빠이니까. 그쵸?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 아니면 최소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러싼 넓이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런 것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은 거야. A가 결국은 변곡점 1이 될 때 이렇게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때가 이 문제의 포인트구나.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A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 넓이보다 작게끔 되어 있고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 정도만 지금 캐치를 하셔도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값이 뭡니까? 인티그럴 마일부터 a가 1일 때 정확한 gx 접선과 fx 요거 뺀 거 그죠? 요거의 어떤 정적 분량 이것이 6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버린 거죠. 그럼 이제 요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식만 이제 잡아내는 연습을 좀 하고 끝낼 예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래선 fx에 대한 식은 앞에서 모르니까 k 하나 줄게요. k 주고 x 플러스 1 그다음에 여기 2에서 접했으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맞죠? 예. 그다음에 요 a가 지금 1로 잡아놨으니까 요 1일 때 1, 뭐에서 여기 1 대입하면 얼마죠? f1 대입하면은 2k네요. 그죠? 그 한마디로 여기 이 점이 지금 1,2k로 잡아놨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 구하기 뭐 접선 구하기 길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얘를 미분해 가지고 k 잡아놓은 상황에서 고미분 칠게요. 그러면은 x-2의 제곱 더하기 자 2 떨어질 거니까 2 x 플러스 1 x-2에다가 우리 이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1일 때 접선 기록이니까 그러니까 f 프라임을 한마디로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1 집어넣을 거 1, 그 다음에 여기 1 집어넣으면은 4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3k네요. 그쵸?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k인 그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다 보면 gx라는 것은 당연히 기울기 마 3k 주시고 1,2k를 지나가는 점이니 x-1 더하기 2k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3kx에다가 더하기니까 5k 나오겠네. 5k 좋습니다. 그러면 fx를 이렇게 잡았고요. gx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 계산하실 때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마이너스 1은 이제 대칭 구간이잖아. 그치? 이 대칭 구간에서는 지금 여기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대칭 구간 네, 우함수만 계산하면 되잖아. 기함수 죽여버리고, 그쵸? 그러니까 요건 뭐 좀 정리 좀 전개 좀 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gx 마이너스 3k x 더하기 5k 예, 여기에서 요거 빼가지고 k 전개 좀 해셔가지고요. 예, 요거를 빼가지고 열심히 적분하는 게 6이라 그랬으니까 그쵸? 여기서 이제 미지수 변수는 k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k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k는 여러분들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실 거고요. 2분의 3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fx가 잡히면은 문제는 f4니까 이제 문제는 끝난 거고. 어쨌든 이런 상태도 그래프의 개형과 이런 이제 특이한 접선 중에서 이 변곡 접선을 한번 봤다. 그때 이제 변곡 접선은 항상 기울기가 그 그래프 상에서 기울기가 최대이거나 최소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넓이 문제를 해석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그 A가 이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접선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접선이 잘 안 보이죠? 접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이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이 GX라는 접선이 밑에 있게 돼요. 밑에 있고 fx가 위에 있죠. 그러면은 서로 반대 상황이 되니까 넓이가 아니고 이만큼 넓이의 마이너스 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음수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절대적으로 최대가 안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a가 이 변곡접선을 갖다가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최대가 안 나와. 알았지? 이런 것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2회 모의고사였어요.